2025년 1월 17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령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식시장이 예전 요맘때와 모습이 좀 사뭇 다릅니다. 모습이라기보다는 분위기인데요. 원래 이렇게 1월이 되면 1월 효과라든가 아니면은 2025년 어떤 주식시장에 대한 희망,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올해 주식시장은 그런 분위기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1월 효과라는 이야기 저는 현재까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요즘에 증권사 보고서를 뒤지지 않아서 증권사에서 그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 같으면은 1월 효과 할 텐데 그런 분위기가 잘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1월 16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간단하게 점검해 볼 텐데요. 제가 느끼고 있는 지금 주식시장은 방향성을 못 찾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찌 됐던 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2400포인트에 대한 어떤 저가 인식은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에 2400이 깨지든 혹은 종가 기준으로 2300포인트 후반이든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외인도 그렇고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지수를 좀 지켜줬던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아무리 계엄령이니 뭐니 해도 2000포인트는 깨지지 않는구나. 한 2400포인트 혹은 2300포인트 후반 정도에서 이렇게 견고하게 지키고 있구나.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윤석열이 탄핵되고 그리고 체포되고 거기에다가 고공행진하던 달러 강세도 조금 진정되면서 어느새 코스피는 2500포인트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흥분하실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죠. 방향을 탐색하고 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금리 인하 기대감, AI 성장 기대감, 그리고 후반에는 대선에 대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쭉 끌고 오다가 올해는 현재로서는 좀 상승하기가 벅찬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닝 시즌으로 분위기가 넘어가고 있고 어닝 시즌 중에서 첫 스타트를 해주는 금융주는 웬간해서는 실적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1월 15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었습니다만 1월 16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방향을 좀 탐색하고 있다. 라는 정리가 지금 주식시장에 가장 맞는 정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1월 16일 뉴욕 증시에서는 소매 판매가 발표됐는데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고민이 많죠. 소매 판매란 지표는 인플레이션 지표에 포함은 되지 않지만 소비 국가인 미국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 소매 판매가 잘 나오면 이거 인플레이션이 또 걱정되기는 하는데 미국 경제가 소매 판매가 저렇게 좋을 만큼 경제가 좋기는 한데 좋다고 얘기하자니 꿈틀꿈틀하는 인플레이션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만약에 소매 판매가 안 좋다고 하면은 경기가 안 좋은데 이거 금리를 인하해야 되나? 라고 하자니 또 다른 경제 지표들은 또 마치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처럼 열심히 포장지를 하다 보니까 미국 경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거기에 뉴욕 증시가 열심히 박자를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12월 소매 판매가 어떻게 나왔느냐? 전월 대비 0.4% 상승했습니다. 11월 소매 판매는요, 수정이 돼서 0.8% 상승했었는데 11월 소매 판매 대비 12월 소매 판매는 딱 반토막 난 거죠. 0.4% 증가. 시장 예상치도 0.6% 상승을 예상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도 조금 부진했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11월 소매 판매가
수정돼서 0.8%까지 나온 이유는 역시 뭐니 해도 11월 달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이렇게 미국 국민들이 어쨌든 간에 소비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던 거고요. 12월은 상대적으로 작년에 산타랠리라는 말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작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뭐 엄청 뜨겁고 막 산타랠리가 이어가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연초 들어와서 뉴욕 증시가 약간 방향성을 놓치다 보니까 산타랠리 실패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매 판매가 무서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그 11번가 있잖아요. 11번가에 10분 러쉬라는 게 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면 몇 개 품목을 되게 싸게 딱 10분만 팔아요. 초반에는요. 뭐 1인당 구매 한도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메가커피, 아메리카노 쿠폰이 뭐 반값에 판다든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사과식초를 며칠 전에 팔길래 사과식초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아침마다 오늘은 10분 러쉬 뭐 하지? 하고 들어가서 품목을 봅니다. 뭐 가끔씩은 내가 이거를 굳이 안 사도 되는 건데 이 가격이면 쟁겨놔야지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렇듯 11월 블랙 프라이데이는 어쨌든 간에 뭐 산타랠리가 있었느니 없었느니라고 해도 블랙 프라이데이 때 미국 국민들은 소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즉 소매 판매가 증가될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고 1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4%밖에 상승되지 않았다. 이건 부진했다, 나빴다, 11월 대비 뭐 반토막 났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11월이 주는 어떤 의미,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던 그걸까지 감안한다면 그냥 뭐 적당선에서 적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이니까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14,000건 증가해서 21만 7천 건이 됐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엄청난 지금 불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5만 4천 명 됐다고 합니다. 전주 대비 13,000명 정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자, 만약에요, 미국 주식시장이 앞으로 조금 흔들린다면 어쩌면 캘리포니아 화재 때문에 뭐 이 미국 서부 지역의 경제가 좀 이렇게 좀 뭐 고용이 갑자기 좀 안 좋아지고 실업률이 갑자기 높아지고 뭐 이런 명분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워낙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지진도 많이 나고 또 불도 자주 나고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워낙 엄청나게 났다고 하죠. 거기다가 뭐 헐리우드 같은 데도 굉장히 유명 인사들이 사는 곳도 그 화재가 심하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 미국의 서부 쪽에 그 캘리포니아 쪽의 화재가 어떻게 잘 정리가 되는지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죠. 미국이 기다리고 있는 건 트럼프의 취임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1기 때보다 일단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온다고 해요. 그 근거는 바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지 못할 겁니다. 자, 금리 결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1월달 FOMC 금리 동결 가능성 97.3%. 어디시 1월달에 금리를 인하해 동결해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3월달 금리 인하 확률 29.2%밖에 안 됩니다. 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요. 원래는 매파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이션이 뒷받침된다면 2025년 올해 금리 인하는 25bp씩 최대 3번에서 4번까지 가능할 것이다.
3월에 금리 인하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진전이 있다면 더 많은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인간 매파거든요. 매파인데 지금 이렇게까지 금리 인하를 지지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2025년 9월달, 12월달 이렇게 25bp씩 두 번 정도 인하할 것 같아 라고 보고 있는 반면에 매파 성향을 갖고 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무슨 소리야 3월달에도 금리 인하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연준 이사가 왜 이런 발언을 할까요? 제가 작년 10월달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거죠. 지금 미국 경제 지표가 상당히 지금 이 연준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들에게는 불편한 상황입니다. 흐름을 보여주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좋게 표현하면 뉴욕 증시가 약간 탐색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통화정책을 하는 연준 이사들도 금리 인하를 하자니 인플레이션이 좀 걱정되고,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관세 때린다고 하니 그것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시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시 우리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돌아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흥분하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코스피 그냥 고작 한 3포인트 하락해서 2,500포인트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특히 지난주 일요일 날 대신증권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수급 개선이 확연해진다 이런 얘기했을 때 이거 개소리다 그랬죠. 외국인들이요. 진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예쁘다 얘네 사야겠다 그러고 매수가 들어올 때 걔네들이 어떤 보여주는 그 수급의 움직임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단지 오늘 방송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2,400포인트 정도 되면 바닥이다. 2,400포인트 깨지면 사보지 이런 느낌으로 지금 매집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어떤 수급을 굉장히 좋게 보이게 만든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오늘 마치 주제인 양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뉴욕 증시나 지금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 몇 번 방송에서 이런 멘트를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미쓰리, 너 2024년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가 뭐니? 라고 했을 때 저는 애플의 매도 보고서다. 그러면 만약 이런 게 있죠. 미쓰리 그러면 2023년도에 너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가 뭐니? 그러면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이슈가 올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꼭 그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약간 그런 걸 습관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을 때 왜 저는 그거를 2023년도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 봤냐면 그때 많은 투자자들이 마치 2008년도 금융위기가 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금리를 연준이 인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하를 못하고 견뎌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정책이 살짝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24년 애플의 매도 보고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봤던 이유는 금리 인하나 이런 걸로 분위기를 좀 띄워야 되는데 애플 너 매도 보고서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애플은 너 좀 빠지고 야 다른 거 없냐? 그랬을 때 AI를 대표하는 엔비디아 이렇게 기대감으로 작년에는 뉴욕 증시를 띄웠단 말이에요. 자, 올해는 어떠냐? 올해는 기대감이라는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날도 애플이 4% 하락했어요. 물론 저는 이날 애플의 4% 하락이 2025년 미쓰리 머릿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럴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지금 뉴욕 증시는 먹이를 찾아 산깃을 헤매이는 하이에나처럼 이슈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뭐 트럼프 취임인데 일단 트럼프 취임해서 관세를 뭐 부과하든 뭐 하든 일단 좀 하는 꼬라지를 보고 보자라는 분위기가 좀 대세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부담을 덜어낸 것 같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가격적인 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가격이긴 합니다만 글로벌 증시가 일단 고점 부담에 와 있다라는 점, 특히 미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가격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장입니다. 종목들이요, 되게 피곤하게 움직입니다. 하물며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도 이 또라이 왜 이러지? 할 정도로 굉장히 종목 움직임이 피로감을 줍니다. 까다롭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올해는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뭐 3,000포인트는 당분간 어렵고요. 그러면서 뭐 프로들이 뭐 치고받고 하는 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올해도 꽤 좀 매매가 만만치 않은 녹록치 않는 그런 장이 일단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번 제가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죠. 2,500 올라갔다고 외국인들 좀 들어왔다고 와 간다 하지 마시라고요.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아니고요. 그리고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왜 종목들이 이렇게 까다롭다라고 느껴지냐면 얘네들이 이제 그 세력들이 움직이는 그 분위기가 있는데 뭐 재료가 하나 나올래나 뭐 악재가 하나 나올래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얘네들이 좀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꼼꼼히 체크해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올해도 그러니까 저는 뭐 경제가 어려우니까 주식시장이 어렵다. 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시장은 그냥 주식시장일 뿐입니다. 단지 경제를 제외하고 딱 주식시장만 놓고 봤을 때 올해도 개인들이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장이 일단은 예상이 된다. 늘 그렇듯이 침착하게 냉철하게 목표 가격이 오면 팔고 현금도 갖고 있을 줄 알고 뭐 그런 매매 원칙이 꼭 필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1월 16일 소매 판매 확인해 봤고요. 뭐 특별한 분위기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역시 외국인들 매도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코스피는 그래도 2,500포인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신중하게 지금은 방향성을 찾아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너무 어떤 의견에 100% 집중하지도 마시고요. 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락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 근거가 뭐고요. 하락한다고 보면 그 이슈가 뭐고요. 이렇게 약간 귀를 열어놓고 다양한 의견을 좀 여러분들께서 지금 듣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 시간이 꼭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1월 17일 금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17일 금요일은요. 세 번째 주 금요일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예. 만약에 뉴욕 증시가 뭐 예를 들면 좀 하락한다 그러면 분명히 저것들 뭐 옵션 만기일을 맞이해서 뭐 하락했다 이런 핑계 될 거예요. 예, 너무 그런 거에 의미 두지 마시고 우리나라는 두 번째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 내만의 날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세 번째 주 금요일 옵션 만기. 요거 참조하시고 저는 내일 금요일 뉴욕 증시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중요한 사항이 있거나 그런 거 있으면 바로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는 좀 따뜻해지는데 먼지가 굉장히 지저분하니까요. 예,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